네, 안녕하세요. 이제 와인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뭐 와인 눈물이라고 해서 와인잔 벽면을 타고 이렇게 눈물처럼 와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말은 와인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뜻이고 뭔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신기한 현상이죠. 이게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요거 이 와인의 눈물 현상은 마랑고니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표면 장력이 다른 물과 에탄올, 그러니까 그 표면 장력이 물은 좀 크죠. 에탄올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어, 그 와인잔 그 겉에서는 에탄올의 증발량이 빠르기 때문에 잔에 이제 벽 쪽에서의 물의 함량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모세관 효과처럼 빨리 올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계속 빨리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이게 눈물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와인의 눈물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관련 연구도 많이 돼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기도 해서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의 눈물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이거 자체도 사실 흥미롭긴 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져왔는데, 와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기존까지 이제 물과 알코올의 표면 장력 차이 때문에 와인의 눈물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물과 와인의 표면 장력 차이뿐 아니라 온도 효과 또한 와인의 눈물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 논문 결과입니다.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15년도에 나온 건데, 2015년도면 상당히 최신 논문이죠. 제목은 와인의 눈물 땡땡 이렇게 해서 뭐 오래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새로운 뭐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온도 효과죠. 온도 효과. 그거에 대한 그 논문이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무시되어 왔던 온도 효과들 자체를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논문 자체는 이제 그 수학적인 것을 좀 다루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만 좀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수식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물리적 의미죠. 여기 이제 그림은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논문 시작은 와인의 눈물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보시면 1855년 제이 톰슨이라는 분이 이 현상을 이제 그레디언트 인 인터페이셜 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했고, 그로부터 15년 뒤, 무려 15년 뒤에 마랑고니가 이 현상을 설명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마랑고니의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마랑고니 효과가 저는 마랑고니가 처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제 비슷한 설명을 먼저 한 15년 전에 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액체가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곳에 이제 볼록한 리지가 있죠. 요렇게 된 거, 지금 요렇게 됐죠. 리지. 가 생기면서 이제 표면에 여기 닿아 있는 부분이 또 보이시죠. tears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와인 눈물 요 부분이고요. 이 와인 눈물은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수분 정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빛을 비춰서 잘 보면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요. 뭐 약간 쇼크웨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랑고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와인의 눈물 간의 뭐 거리, 뭐 모양, 뭐 진동수 등의 이제 정량적인 형태는 와인의 잔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글라스 표면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거고. 사실 이제 마랑고니 효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표면 장력이 물보다 작은 에탄올의 증발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자체의 현상이 아니고, 에탄올의 효과가 아니고 이 논문에서 기존까지 무시되어 왔던 온도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증발하게 되면 그 증발에 의해서 요 증발되는 부분은 이제 쿨링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대부분의 물리 영상은 쿨링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까지는 이상하게 좀 무시가 되어 왔어요. 와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지껏 뭐 온도 효과를 연구 안 한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좀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온도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재미있는 현상을 연구했다고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요 논문에서는 이제 와인 논문 자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배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 뭐 깊게 다룬 건 아니고요. 약간 소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체 패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의 소개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이 논문 대부분의 지면은 공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뭐 온도 항목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저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 유도해 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포기하고 논문의 내용을 맹신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온 논문이니까. 사실 핑계지만 논문 읽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3분의 1을 가는데도 한 2주가 넘게 걸려서 이걸 다 이해하고 가는데 한 여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일단 수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 안의 내용,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니까 보고 결과만 이렇게 우리는 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처럼 와인의 눈물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델타 이렇게 변수들을 썼죠. 이런 모델링을 해서 올라가는 속도 VG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VG는 여기 보시면 중력 G랑 요거는 이제 마랑고니 스트레스의 Z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거의 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컴피티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걸 계산하면은 요 그림처럼 요런 분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는 벽면을 타고 내려가는 쪽에 플로우가 생기고, 요 윗면에서는 위로 가는 플로우가 좀 생기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인터페이셜 텐션은 요거랑 관련이 있죠. 여기 인터페이셜 텐션 텀인데 이제 마랑고니 스트레스랑 연결이 있죠. 연력학적 특징인데, 이제 온도와 에탄올의 질량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거기 W예요. W가 에탄올 퍼센트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뭐 하나를 넣냐면, 요 보시면 신기자 T죠. T항을 넣는데, 사실은 감마 프라임이라고 해서, 감마 프라임은 라운드 감마 라운드 G예요. G 방향의 변화도, 스트레스의 변화도인데, 보시면은 편미분할 때 기억나시죠? 여기 라운드끼리 지워지고 더블끼리 지워지면은 결국에는 그냥 라운드 감마 라운드 G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이거 온도항 좀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한 거는 사실은 이 온도 효과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근데 이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요 그림 자체는 이제 온도 분포도예요. 그래서 온도 그레디언트 T 프라임이라고 해서, 요게 T 프라임이거든요. 아니, 요거 감마 프라임이구나. T 프라임은 여기 있죠. 요 T 프라임은 뭐냐면 그냥 라운드 T 라운드 G예요. 위에서 보시면 요게 T 프라임이죠. 여기 T 프라임이 되고, 요게 마랑고니 스트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걸 찍었죠. 요 적외선 카메라를 찍었는데, 요거는 이제 와인의 눈물이 떨어질 때, 이쪽이 와인의 눈물이고, 떨어질 때 이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은 눈물이 떨어지는 부분의 온도가 더 차가운 것을 볼 수 있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랑거니 플로우, 올라가는 플로우가 생기고 내려오는 플로우가 생기는데, 올라가는 플로우는 요 빨간색 지점, 그러니까 결국엔 눈물과 눈물 사이에서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 지점에서 이제 마랑거니 플로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로우가 생기고, 여기로 온도를 딱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의 온도를 프로파일을 쭉 따서 보면은 요 온도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있죠. 여기서는 그냥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T 프라임은 마이너스 100켈빈/미터 요 정도가 나오게 돼요. 이건 실험으로 확실히 결정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나와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은 여기 있죠. 온도에 대한 마랑고니 스트레스의 변화는 대략 마이너스 15, 0.15. 요 단위는 좀 무시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맞추니까. 가 되고, 에탄올의 변화는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전체적인 기여도 있죠. 라운드 감마 라운드 T를 곱한 거. 요 기여도를 보면은 요 마랑고니 압력 스트레스랑 같죠.
그러면은 온도에 대한 기여도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 차이에 의한 기여도는 60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하죠. 왜냐면 기존에는 요 온도 텀이 무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0이니까 요게 무시되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알코올 도수에 의한 그 기여도의 3분의 1이면 이미 온도에 대한 기여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30% 정도 되니까. 거의 논문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 크기면은 사실 저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온도 텀을 계산했더니만 비슷하다. 그 알코올 도수에 의한 영향도 못지않게 온도에 의한 영향도도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와인 플로우 있죠. 와인 플로우의 지방향인 넷 속도, 순서가 올라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을 하면은 뭐 논문에서 좀 자세하게 유도식도 나와 있긴 한데,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산할 때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근사를 좀 쓰긴 썼어요. 그거는 잘 보시면은 근사를 쓰긴 썼는데 그래도 뭐 너무 물리적 해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방향의 플로우가 사실은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이 넷 속도가 0보다 커야지 와인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면 결국에는 뭐 계속 떨어져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V로 나눈 값을 보시면 그래프는 에탄올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해가 두 개가 나와요. 이 계산하면 해가 두 개 나오는데 제곱근이라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플러스 쪽만 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탄올의 함량이 이렇게 변할수록 W 프라임이죠. 기여도, 일종의 기여도는 에탄올 함량이 한 대략 10% 정도 되었을 때 속도가 제일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와인의 눈물 효과가 제일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T에 대한 기여도는 신기하게 에탄올이 높아질수록 높아져요. 왜냐면은 뭐 증발이 빠르니까 온도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요거 각각을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일어나니까 물리현상이. 그래서 요거 같이 고려하게 되면은 이렇게 굵은 선처럼 이렇게 쭉 되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사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떠한 최대점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최대점이 어디냐면 대략 이렇게 보면 한 10, 여기가 15, 한 13%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를 좀 많이 조절할 수 있지만, 대략 요 계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와인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게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 도수의 정도, 그러니까 13도에서 15% 정도 되는 곳에서 와인 눈물의 현상이 제일 잘 일어난다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거 그 와인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부위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와인의 눈물의 현상은 잘 안 보이게 돼요. 반대로 알코올 도수가 낮아도 잘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긴 한데, 딱 요 알코올 도수에 걸리는 쪽이 가장 그 와인의 눈물 효과가 제일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온도의 기여도 보면은 온도의 기여도가 항상 좀 적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알코올 도수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크로스가 돼요. 그래서 대략 한 36% 정도 되면은 온도의 기여도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온도 효과가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죠. 기존에는 이제 이걸 무시를 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는 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방금 아까 36%에서 크로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하나 더 했어요. 요거는 이제 꼬냑이고요. 꼬냑은 알코올 도수 대략 36% 정도의 꼬냑을 사용을 했고, 보시면은 이 근처에서 36% 정도에서 그 기여도가 크로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둘 다 온도에 대한 기여도는 30, W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에 대한 기여도가 대략 30,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말한고니 스트레스는 좀 적어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와인의 눈물은 그 기존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알코올 농도의 그레디언트 뿐 아니라 온도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농도에 대한 기여도와 온도에 대한 기여도가 비슷한 오더를 가지고 있고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온도 자체가 와인의 눈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의 눈물의 원인인 그 말한고니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레드 와인, 알코올 도수인 15도 내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와인에 대한 그런 과학적으로 현상들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파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와인의 눈물에 관한 논문은 요거 말고도 몇 개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